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낭독을 하겠지만은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중요한 건 우리 유권자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신동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제 조그마한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제 현재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이제 자사 브랜드를 개발해서 공공기관 쪽과 그리고 이제 대기업 삼성 쪽에 파트너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노하우로 인해서 또 그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좀 제약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가 놓인 수기 작업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시스템화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계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은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 지금 당장 당면에 있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입주민한테 묻게 되면은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비가 징수가 되고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은 어떤 항목에서 왜 이만큼 징수되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기준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관리규약을 좀 떨쳐보고 공부를 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유권에서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한참을 공부를 하고 또 동대표의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간소화시키고 또 수기 작업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 예로 보면은 현재 아파트에 보면은 직원들의 그 연차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차 수당이 개개인의 근로자마다 이제 주어지는데 그 연차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또는 휴가를 갔는지 만건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역시 마찬가지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비에서 매달마다 퇴직금을 입주민한테 징수를 합니다. 하는데 징수를 하고는 중간에 12개월 이전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반납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 시스템화 시켜서 공개를 하고 한다면은 그 역시 문제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4대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될 나이가 있죠. 그 나이에 내가 내야 될 나이가 있고 내지 말아야 될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실제 징수를 해놓고 입주민한테 징수를 해놓고 납부가 그러니까 이제 징수를 해놓고 납부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통장에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통장 역시 마찬가지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 주체 통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냐? 아파트 관리비에서 통장이 나가면 아파트 관리비 자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지만 관리 주체 통장에서 정산이 되고 나가면은 남는 부분이라든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이 안 되고 또 입주민이 확인하고 싶어도 우리 아파트 자산이 아니고 남의 회사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개인정보 보호 이유라는 거. 이거 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화 시켜서 투명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정산도 2019년도에 보면은 아파트 표준관리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반납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입주민들은 관심 없고 그리고 관리주체나 그런 측면에서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전부 다가 해당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일부는 해당이 되겠지만 일부는 또 해당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전력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저 입장입니다. 제가 이 경험에 의해서 보면 잘못된 전기요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납 처리도 안 되고 또 계속 가운압되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도 제가 반드시 개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출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 부부들 결혼하려면 당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나도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이 경제적 문제와 주거 문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전출산에 대해서는 참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하고 이제 중소기업인데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판로 그리고 자금 지원 그리고 이제 진입장벽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상가 요즘 많이 힘들죠.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제2사업을 해서 사업을 확산을 시키고 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그를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우리 상가연합회를 위해서 밀키트 산업을 반드시 육성할 겁니다. 그리고 집진기 그리고 이제 전기 안전을 위해서 제가 안전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전체적인 개요는 이제 이렇고요. 제가 우리 지역의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서 정책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북구 7곡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북구 7곡 토박이 신동환입니다. 우리 지역은 4년마다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오는 후보를 보셨을 겁니다. 북구을 선거구가 그리 쉬워 보입니까?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일당 독시가는 대구 경북 선거구 이제 신중히 선택해 주십시오. 어떤 후보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의 민심을 잘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북구 7곡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평생 우리 지역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과 지역의 보물인 후적지 개발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동네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땅을 밟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여러분,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과거 1%대 저성장률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IMF 구제금융 때, 둘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셋째는 오일쇼크, 넷째는 코로나19로서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빈점포는 늘어나고 매출은 오르지 않고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서 현재 1%의 저성장률을 기록하는 이런 상황은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대구 지역 12개 선거구가 일당 독식하는 대구가 참 쉬워 보이십니까?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여야 간에 견제도 하고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북구 칠곡 토박이가 과학계 정치인으로서 보람찬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TK 통합 신공항 인접생활권 도시로서 북구 칠곡을 교통문화 관광도시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는 1일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를 함께하여 공항 리무진과 3호선 연장으로 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의 보물인 구적지 개발로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기본소득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사업 목표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기본소득 특별법을 연합하여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여러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서 여러분들의 확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단순 일회성 검증된 지원이 아니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상가연합회 소상인에게는 밀키트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인 국제음식 먹거리타운과 먹거리 관광 코스를 조성하여 전세계 관광객이 한 번은 꼭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저출산 대책입니다.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민주당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출산에서 산후조리, 육아휴직까지 세계 주기별로 누구나 골고루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학부모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출산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정에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구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더 많은 젊은 청년 부부가 거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집진기 설치와 전기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러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안전한 클린 환경으로 개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학계의 정치인 신동환이 해결하고 보람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조언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아파트 관리비 계획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는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계는 ERP로 운영되고 있지만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국비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회계관리와 시설물은 통합 플랫폼 전산화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이력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관리규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민은 관리규약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고 입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크지가 않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은 민원의 본질은 무시되고 관리규약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관된 답변입니다. 관할구청 담당자는 관리규약대로 처리하고 안되면 민사하시라.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은 시끄러운 사람이 되고 바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과학계 정치인이 나서서 전산화 플랫폼을 통하여 시스템화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로 입성하면 가장 먼저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는 아파트관리공단 또는 아파트관리청을 신설하여 평상시 민원과 회계관리를 간소화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여야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정치적 장벽을 넘어서 상호이해와 대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서 ICT 과학계 정치인이 실효성 있는 보람찬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협력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실행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저는 투명성,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복지 정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아파트 관리비 문제 조금 얘기하셨는데요. 예.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아까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수리 작업과 현재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비, 그리고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리소의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현재 ERP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 관리나 모든 것들이 보면은 시스템화가 되지 않아서 좀 불투명하다는 게 좀 저희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4대 보험,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 그리고 퇴직 충당금, 그리고 연차 수당,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또 통장 관리하는 부분은 입주자 대표 통장에서 입출고가 일어나고 반납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